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홈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강호 이란을 2대 0으로 꺾으며 11년간 이어져 왔던 무승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특히 전반 추가 시간에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슛이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죠. 대포알 같았던 슈팅은 상대 골키퍼가 있는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키퍼는 그 공을 막지 못하고 실점을 하고 말았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손흥민의 슈팅이 무회전 슛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손흥민 선수의 무회전 슈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약 16세기에 사용되던 총기인 머스킷은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총기와 가히 비하지도 못할 정도로 조악합니다. 화력, 사거리, 연사 능력 등 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총기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정확도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식 총기에는 총알이 나가는 총열에 강선이라는 것이 존재해 탄환에 회전을 주기 때문에 표적에 정확하게 날아가지만 머스킷에는 강선이 없기 때문에 총알이 무회전 성향으로 날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탄환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며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축구의 무회전 슈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주고 차는 공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베르누이 정리와 마그누스 효과로 인해서 한쪽 방향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 공은 휘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키퍼 입장에서 막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반면 예측 가능한 궤적으로 오기 때문에 키퍼 입장에서는 역동작에 걸릴 일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회전의 경우에는 공의 움직임이 흔들리며 랜덤으로 오기 때문에 예측 플레이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역동작에 걸리며 실점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공을 펀칭해야 하는 타점을 잘못 잡게 되어 공이 굴절되며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무회전의 경우에는 대체 왜 공이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그 원리를 처음 발견한 테오도르 폰 카르만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축구공 같은 둥근 물체가 회전이 없이 날아가게 되면 마주오는 공기가 뒤로 흐르면서 그 뒤쪽에서 공기의 소용돌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카르만 소용돌이가 번갈아 규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르만 소용돌이가 앞에서 날아가는 공에 영향을 주어 공의 움직임을 불규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둥근 물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요구하는 골프에서는 이런 불규칙성으로 인한 부정확성을 없애기 위해 공 표면에 점차 많은 홈들을 만들며 발전하는 역사를 갖기도 하죠. 이렇게 무회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카르만 소용돌이를 이용한 기술은 비단 축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에서는 너클볼이라는 명칭으로 투수들이 던지고 있고 배구에서는 플로터 서브라고 불리우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모두 무회전을 통한 카르만 소용돌이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회전 킥을 차게 되면 공이 정확히 어디로 가게 될지는 공을 차는 키커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공기의 흐름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는 이 무회전 킥을 어떻게 차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론적인 설명은 쉽겠지만 이걸 실제로 구사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가지 무회전 슈팅 중 수많은 국내외 프리스타일 축구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설명했던 대표적인 방법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과 닿는 발의 타점입니다. 대부분의 설명에서 바로 이 부분이 공과 닿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 타점은 어딜까요? 바로 공의 중심보다 살짝 아래쪽이라고 설명하는군요. 발의 이 부위로 공의 이 부분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런업이라는 도움닫기와 공을 차고 나서 다리를 끝까지 밀어주는 팔로우, 그 외에 슈팅하는 순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1000만 구독자가 넘는 축구 채널인 애프터 프리스타일러스에 손흥민 선수가 출연해서 직접 무회전 슈팅을 때렸던 장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면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해당 채널에서 무회전 슈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의 발 부위가 공 중심의 살짝 아래쪽을 때리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과 디딤발의 적당한 거리. 또 하나가 킥을 하는 쪽의 어깨가 위로 들리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근 쪽에 힘을 주며 몸을 앞으로 굽히는 것이죠. 말이 쉽지 근력과 정확도 그리고 수많은 연습을 통한 숙련도가 없다면 쉽게 만들기 힘든 기술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렇게 때린 슈팅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궤적을 만들며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제가 참고한 여러 영상 중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두 영상에 대한 레퍼런스는 제가 댓글창에 고정으로 달아둘 테니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학적 이론과 기본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경기 장면을 통해서 이제껏 공부했던 것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실전 문제인 셈이죠.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은 무회전 슈팅을 보고 난 후 이번에 나왔던 손흥민의 무회전 슈팅을 보고 정말 대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무회전 슈팅 자료들은 거의 공이 정지해 있는 프리킥 상황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처럼 공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드리블을 치며 나오는 무회전 슈팅은 유튜브 검색에서도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손흥민 선수의 무회전 슈팅은 공을 치고 나가면서 나왔죠. 편하게 호흡을 정리한 상태에서 차는 것과 상대 수비를 신경 쓰는 상태에서 계속 뛰면서 호흡이 올라온 상태에서 볼을 차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정확한 무회전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공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슈팅을 가져가면 좋은 도움 닫기를 통해 파워는 올라가겠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발과 공의 타점을 정확하게 잡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런데 파워는 살려주면서 정확도도 놓치지 않았던 정말 끝내주는 슈팅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알아봤던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했던 발의 부위가 아까 말했던 공의 중심 살짝 아래쪽에 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하는 오른쪽 어깨도 아래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정확한 자세로 슈팅을 했고 그로 인해 공이 무회전으로 오며 이동 경로가 불규칙하게 변하자 상대 키퍼는 정확하게 공의 중심을 쳐내는 것에 실패하며 공의 좌측 상단을 때리게 되고 공이 굴절되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선취골로 우리 대한민국은 경기를 좀 더 수월하게 끌고 나갈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1위를 누르고 조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웨스트햄 경기를 밤에 마치고 바로 다음날 일찍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항에서 바로 파주 훈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고단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슈팅을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상대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다시 원정을 떠나야만 하는 정말 험난한 스케줄입니다. 부디 남은 경기에서 아무런 부상자 없이 좋은 마무리를 해 월드컵 조추첨 포트 3에 들어가는 것을 기원함과 동시에 자신감을 가진 좋은 흐름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아이게스.